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오늘 2022년 겨울방학 개정통합과학 예비고일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드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이강학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지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통합과학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현재 개정 전후의 차이점, 통합과학 개정 전후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현재 발표를 한 예시 문제도, 수능 통합과학 예시 문제도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으실 수시지역 학교별 난이도 분석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고 나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신설이 된 그런 과목이고요. 그 전에는 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점점 난이도는 어려워져서 2015년 개정보다 2022년 개정, 이제 내년부터 공부할 통합과학이죠.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바로 심화과학, 우리 화원, 물원, 생물원, 지구과학 원 내용들이 언제나 연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서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한 과목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고1까지는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8년 학년도부터 인문 자율계 상관없이 모두 다 수능을 응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등과학의 심화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70%의 중등과학이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바로 물리와 화학 원 과목과 연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통합과학 개정 전후의 차이점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원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고난도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정 전에는 크게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규칙성에서는 바로 이 맨 처음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역학적 시스템, 물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이 된 단원 발표가 되었는데요. 1학기 과학을 통합과학 1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기초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위라든지 그래프 해석이 약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단원도 똑같죠.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그리고 역학 시스템 똑같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어려운 부분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같은 경우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변화, 다양성, 화학 변화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화학 심화 단원입니다. 그리고 4단원 환경과 에너지, 발전, 전기 파트, 물리가 되겠죠. 그리고 개정 후에는 변화와 다양성 똑같이 화학 변화, 환경과 에너지, 에너지와 전원과 활용 이 부분은 살짝 쉬워지긴 했습니다. 우리 전기 부분에서 계산 부분이 살짝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로 추가가 된 과학과 미래 사회 이 부분은 AI라든지 혹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부분이 들어가서 생기부 관련 보고서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신 부분이라든지 혹은 수능에서는 크게 다룰 게 없는 교양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개정 전과 개정 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크게 내신이라든지 수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킬러 단원들, 고난도 단원들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맨 처음 1학기 중간고사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학습을 하는 가장 수업을 열심히 하는 단원이기도 한데요. 바로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의 기초를 다루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역학 물리가 될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 화학 변화, 화학의 심화 단원, 중화 반응, 산화 단원, 우리 화학 1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어렵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천고라든지 신봉고, 수지고, 풍덕고 같은 경우는 화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다져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활용, 다시 한번 전기 파트입니다. 물리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학기 때 화학과 물리, 2학기 때 화학과 물리, 결국에는
화학과 물리 부분을 잘 잡아야 통합과학을 완성시킬 수 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학부모님께서 물리와 화학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화학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지금 화학의 기초 그리고 화학의 심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기초가 다져지지 않다라면은 심화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못 본다면은 2학기 중간고사는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 바로 운동 파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기 파트,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1학기 때 물리를 좀 잘 못했어요. 그러면 2학기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통합과학 전반에 다 걸쳐가지고 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잘 하지 못한다면 통합과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후 차이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총 4개의 단원에서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총 6개의 단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두 단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양이다. 내신과 수능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난도 단원은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물리 이 네 부분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5등급으로 바뀌면서 1학기 중간고사부터 확실하게 1등급을 바로치 않으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만약 9등급 체제라면은 1등급을 못 받았다면 뭐 2등급 혹은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1학기 기말고사, 뭐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등급으로 바뀌면서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1학기 중간고사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통합과학 문제들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수능 문제라고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긴 할 거예요. 현행 지금 발표를 한 이 문제의 난이도로는 절대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생명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가 약간 통합과학으로 뭐 화학까지 들어간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낮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단원에 들어가는 우주의 스펙트럼 문제인데요. 지금 홍천고 23년 1학기 중간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수지 지역의 성적 분포 그리고 난이도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크게 네 가지 난이도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홍천고 최상, 그리고 수지고, 풍덕고, 신문고 상, 성북고 중상, 서원고, 혈암고가 중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 바로 2학년 혹은 3학년 과학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난이도를 나눠놨습니다. 홍천고 같은 경우는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또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화학 1의 고3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는 추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고3 문제 총 3문제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번 겨울방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선행을 해놔야 우리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제가 일반적으로 7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7주 수업 내에서 고3 부분까지 다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기본 문제는 다룰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고3 심화 문제까지는 다루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천고는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등록하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고 같은 경우는 심화과학 2학년 과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우 연관돼서 실험 출제가 된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연관뿐만 아니라 뭐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가 곧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원 선행 강력 추천드리고요. 수지, 풍덕, 신봉이 원래는 약 중상 정도였는데 점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제 저는
이 새 학교가 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풍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계속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특히나 수지고 같은 경우는 물리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덕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신봉고는 화학이 상당히 또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뒤에 예시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요. 신봉고 같은 경우는 고2 수준의 화학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복고 계속 난이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뭐 고2, 고3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서원고, 혈안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암기 수준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상, 중 이렇게 쉽다라고 해서 절대로 뭐 맘 놓고 있을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난처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원고, 혈안고, 성복고를 진학 예정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개념 학습을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 실수 하나가 1등급을 2등급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홍천고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19년도 고2 11월 모의 화원 기출입니다. 사실 문제의 난이도만 따지면은 오히려 통합과학에서 출제된 홍천고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얘보다도 더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3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고 과학 선생님께서 선행을 하고 와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는 꼭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선행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신봉고 문제입니다. 신봉고 23년 2학기 중간기출이고요. 고3 3월 모평 화원 기출입니다. 사실 이거는 화원 고3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고2 정도의 약간 기본적인 화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와 사실상 똑같이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문고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는 화원 공부를 하고 와라. 그래야 네가 문제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이라든지 혹은 상에 포함이 되는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통합과학을 공부해 주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통합과학이 왠지 그냥 쉬울 것 같고 그냥 자습하면은 뭐 완자라든지 오투라든지 이런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통합과학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개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 혼자 공부하면요. 그래서 꼭 전문가가 붙어서 뭐 저와 같은 그런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고 설명을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9주 특강이 있고요. 12주 특강이 있습니다. 9주 특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12주 같은 경우는 전 범위를 다 훑는 그런 특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난이도 차이가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9주는 조금 3주를 좀 잘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주 내에서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12주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까지 어느 정도 많이 다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선생님 저 선행했어요. 뭐 물리 혹은 화학원을 한 바퀴 돌렸어요. 하는 친구 사실 크게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이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뭐 한 바퀴 돌렸다?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선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냥 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공부를 시켜야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매주 기본 문제 내신 기출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80에서 100문제 뭐 많은 거 아니냐 혹은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 2시간과 2시간 반 사이 정도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과제 분량이니까요. 딱 겨울방학 때 적당한 그런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차별 마무리 테스트가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언제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 특히나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 직접 채점을 하고요. 그 채점한 거에서 얘가 진짜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단어를 모르는구나, 혹은 이런 원리를 모르는구나를 정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 그 틀린 부분까지 제가 다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서술형으로 테스트로 진행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석 시에는 개인 메일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가지고 링크를 보내줘가지고요. 보강 영상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학생의 진로라든지 학업 전략까지 제가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뭐 의대라든지 한인대라든지 진로 면접이라든지 혹은 생기부 봐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로나 학업 전략도 어느 정도는 제가 봐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약만 하면은 제가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1대1 상담 통해서 학업 상황도 제가 언제나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언제나 질문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만이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1등급을 많이 받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방 개설을 하고요. 그래서 1대1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개인 교재가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개정된 부분까지 제가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번 교재는 나가게 될 겁니다. 개념 정리, 과제, 그리고 테스트 보시면 알다시피 객관식이 아닌 다 서술형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요약 노트 암기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개념 완성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문자라든지 질의응답 제가 언제나 철저하게 성심성의껏 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보강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의 12주와 9주로 나눠집니다. 12주 같은 경우는 12월 8일 일요일 저녁 수업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이루어지고요. 총 12주차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12주차 동안 내에서도 당연히 물리와 화학이 어느 정도는 주가 될 겁니다. 9주와는 약간 다르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할애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개강이 되는 우리 9주반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일요일 점심반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언제나 3시간씩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 다양성, 에너지, 물리, 화학, 물리가 될 겁니다. 지구과학도 시간이 할애가 된다라면 조금 다뤄주겠지만 메인 주제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2022년 개정을 통해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때 공부하는 공통과학이 아니라 3학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서 수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서 3년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기초를 저와 함께 12주 혹은 9주 동안 확실하게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수지 지역 내에서 5년 넘게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7학교, 8학교, 수지, 특히나 수지, 풍덕, 신봉, 홍천과 같은 어려운 학교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100점, 1등급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받아갔고요. 이런 수지 지역 내에서 통합과학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저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통합과학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은 학원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제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하시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